네, 고성급 칼럼. 한동훈 이재명 회담. 네, 하루 만에 바닥. 이재명이가 뭐 비공개 대화 회담 부분에서 뭐 한동훈이하고 상당한 공감을 이뤘다. 뭐 신속히 뭐 성과를 내겠다. 이게 여러분 둘이서 만나서 뭔가 몇 가지라도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그러면 그 합의를 갖고 선전을 하는 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자유파건 저 종북주사파건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중심으로 뭐 회담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뭐 마침내 협치의 문을 열었다 이래요. 하나도 합의된 게 없으니까 만난 게 의미 있다 이러고 되는 거예요. 만난 게 의미 있다. 하나도 없는데 뭔가 뭐 하여튼 좀 광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용도 없는 비공개 회동에서 한동훈이하고 공감을 이뤘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없어. 원래 이거 이를테면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어요. 뭐 그러면 한 2시간 밥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 자리에서 근데 서로 다 아는, 서로 다 듣고 있는 자리에서는 딴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당 대표라는 자가 꼭 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뭐 이걸 통해 갖고서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따로 뭐 창가에서라도 좋으니까 차 한잔 좀 하는, 그냥 한 10초면 됩니다. 뭐 그래야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하니까 하고 따로 불러서 식초 한 10초나 뭐 3분이나 뭐 했다고 칩시다. 이거 갖고 장사하는 겁니다. 나가서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 대통령과의 그 10초 또는 대통령과의 그 1분, 그때 제가 무슨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처럼 폼을 잡으면서 근데 말은 못 하잖아.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진짜 낡은 수법이에요. 진짜 낡은 수법이에요. 이게 참 옛날 얘기를 또 해야 되나? 네, 뭐 제가 사람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 YS가 김영삼이 야당 총재할 때요. 뭐 회의를 쭉 했는데 회의를 하다 말고 저기 문간에 서 있는 비서를 손짓으로 불렀어요. 막 달려갔죠. 덩치는 이런 사람. 덩치가 이런 비서면 알겠죠, 누군지. 그래갖고는 저 YS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그 비서가 몸을 숙여갖고서 이렇게 귀를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라성 같은 이 YS의 측근들이 앉아 있는데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 비서 불러갖고 야, 저 YS가 뭐라 그러더니 이거 좀 말씀하지 말라고. 대단한 측근이 돼버렸어. 이자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술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YS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더우니까 저 선풍기 좀 더 좀 세게 틀라. 이게 정치예요, 이게. 아니,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하고 뭐 1시간 반 동안 뭐 공개적으로 했다며. 그래 놓고서 합의문 작성하고 무슨 공동 뭔지 입장문인지 발표하고 있는 그 자리에 둘이 앉아갖고 뭔 얘기를 그렇게 했겠어요. 뭔 얘기를. 결렬되고 다 뭐 뻔한 건데. 그거 갖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뭔가 대단한 뭐 좀 있는 것처럼. 이게 벌써 수십 년 전의 낡은 수법들 아닙니까? 자, 그건 그거고. 이 한동훈이가 이재명이에게 뭐 한 칼은 준비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이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불쑥 그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이재명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벼르고 별로서 준비해 간 게 사법 리스크예요. 예.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불쑥 꺼낸 거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짧은 단건 같은 거고요. 그것도 다 아는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가 그 폭탄을 던진 건데 그게 뭐냐면 계엄령 준비하는 거.
나 그런 얘기 들었다. 하면서 계엄령 준비한. 이게 폭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 준비해간 단검, 사법 리스크라는 단검은 이재명이가 당황했지만 어쨌든 눈치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던진 폭탄, 이 계엄령이라는 폭탄은 한동훈이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앉았어. 그리고 하루 좀 지나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걸 알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이가 길길이 이재명이를 이제 비난하게 됩니다. 자, 한동훈의 말은 이렇습니다.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이게 한동훈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서 얘기였어야지. 현장에서 이재명이가 뭐 계엄령을 준비하고 뭐 그걸 국회가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뭐 국회의원들을 뭐 연금하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라고 할 때 잠깐만 근거가 있는지 있으면 제시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아야지. 이게 하루 지났어. 폭탄이 빵 터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루 지나서 언론을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이미 이재명이는 폭탄 던지고 저만큼 갚으렸는데. 한동훈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맞는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거다.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다. 내 귀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 뭐 말을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가면서 증거 있냐? 한마디 해야지. 계엄령 준비하고 있다고 이재명이가 떠들면 당신 그거 증거 있는 얘기야? 현장에서 박아버려야지. 아까 우리 시청자께서 샵 3333-3010으로 그 보내신 문자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듣고 앉았냐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든지 증거가 있나 하고 호통을 치든지 해야지. 자, 이래서 여야 대표가 손잡은 지 하루 만에 계엄 준비설이니 뭐 문재인 수사니 하면서 충돌했다. 하루 만에 바닥이 드러났다. 뭐 이 말입니다. 그럼 뭐 하루 만에 드러나든 일주일 만에 드러나든 어차피 드러날 바닥이면 하루빨리 드러나는 게 낫죠. 김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 이재명에 대해서. 권성동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궁예에 관심법을 보는 것 같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에 정혜전 대변인이 아주 잘합니다. 정혜전 대변인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 자신 있으면 당 대표직 걸고 말하라.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하라.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뭘 노리는 것이냐? 혹시 탄핵에 대한 빌드업 과정인가? 민주당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쇠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네. 저는 국민의힘 쪽 논평보다는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논평이 훨씬 더 다부지고 매섭고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한동훈이 이재명이 뭐 회담을 하니 많이 그러고서 한 열흘 가까이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했는데 합의된 거 하나도 없고 계엄 선동만 늘어놓고 그것조차 현장에서 응징하지 못하고 하루 지나서야 뭐 국기문란이니 뭐니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라면 한동훈 이재명이는 다시 만나기는 당분간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고성국 칼럼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거 그냥 끝내려니까. 막말 나오면 현장에서 좀 응징해. 현장에서. 그거 생각해 봐야 알아? 이게 막말인지 뭔지 하루 정도 생각해 봐야 하냐고. 막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응징해야지. 나 이런 참. 칼럼이었습니다.